얼마 전까지는 따끈따끈한 그렇게만 따끈따끈하기만 해도 좋았는데 요즘은 뜨끈뜨끈한 음식들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일단 김이 좀 모락모락 나줘야 되고 불에서 내려온 지 1분 안쪽인 음식들 좋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음식이 당기시나요? 혹시나 입맛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집 나간 입맛 찾아드릴게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자, 퐁당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따끈따끈과 뜨끈뜨끈은 또 어감도 다르지만 뭔가 달라요. 그렇죠? 자, 오늘 침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침샘 고장 안 났다 확인하는 그런 날 마련하겠습니다. 까칠한 미식가 황교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 금요일 날 인사를 항상 드렸는데 수요일 이거 좋네요. 괜찮죠? 수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요. 사실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 너무 할애를 많이 안 해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공교롭게 이번 주 금요일 날은요. 네.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저희 퐁당퐁당 시간에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이 돼서 퐁당퐁당을 금요일 날 하루 쉬게 됐어요. 다큐멘터리 지금 열심히 멋지게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황교익 선생님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다면 우리 수요일 날 선생님 날을 딱 잡고 우리 음식 얘기 제대로 좀 들어보자 해가지고 모셨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니 참 김우중 공장장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네. 네. 근데 황교익 선생님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소중해요. 왜냐하면 음식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사실 되게 많고요. 음식은 또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좀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뭐가 궁금하세요 일단? 그 재료 선정부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요. 역사도 그렇고 뭐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좀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막 많이 질문하세요. 그냥 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지난주에 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김장. 네, 그 배추와 소금과 양념. 양념법.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배추 고르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배추는 가벼운 게 좋다. 그렇죠. 이 가벼운 게 그 수분을 날린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추를 반으로 쫙 잘랐을 때 물기가 찌직 나온다 이러면 아직까지 맛이 덜 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설이 한 3번 정도 맞고 영하의 기온이 떨어진 지역 지금은 이제 좀 북부 지역이겠죠. 중산간지 지역 이런 배추들이 수분을 날리면서 당을 많이 채웠으니까 이런 배추가 맛있다. 배추 얘기는 들었는데 무 얘기를 안 들었어요. 저 무 되게 궁금하거든요. 무 고르는 거 무 어떻게 골라야 돼요? 무는 사실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이 안 든 무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탁 잘랐는데 보면 뭔가 맞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푸석푸석하면은 그거 되게 가슴 아파요. 그런 게. 그 무도 왜 바람이 날까? 그게 선생님 바람이 든 것과 바람이 나는 건 다르잖아요. 바람이 나서 바람이 든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어쨌든 그거는 폭불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제 대충 들어보시고 아시더라고. 그런데 그 상인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복불복의 문제로 이렇게 둬야 되고요. 이게 보통 무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푸른 색깔 나는 거 있죠. 그게 그 이파리 많이 그렇죠. 그렇죠. 좀 이렇게 그 많이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단맛이 강해요.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게
그 무는 자라면서 바깥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가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노출돼 있는 그 부르스름하게 이렇게 색깔을 내는 게 그죠.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이렇게 그 단맛을 강하게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무를 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면 달아요. 그래서 그 무는 무 중에요. 약간 좀 알싸한 맛이라고 사실 무의 맛 중에 약간 어떤 매콤한 맛이 살짝 달면서 매콤한 맛이 달면서 있잖아요. 매콤한 맛. 사실 이런 무는 골라낸다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조금 독특한 강한 맛의 무를 먹겠다 그러면 아예 그 순무를 순무. 즉 강화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순무 있죠. 네. 이게 원래는 지금 무가 아니라 배추의 변종인데 순무라는 게 아주 독특해요. 근데 그 식감은 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그 조직감 이게 단단하니까 아삭아삭 씹는 맛이 있겠죠. 그리고 약간 씁쓸한 뭐 인삼 냄새 비슷한 이런 것도 맞아요, 강화끌어서 그런지 이상 인삼 냄새 같은 게 나고요. 그리고 단맛도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장을 할 때 일부를 이렇게 순무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맛있을 거예요. 저는 김장할 때. 강화 가면 꼭 이 순무 김치를 사오거든요. 네. 집에서 담그는 것보다 그 시장에서 아주머니가 담그시는 게 더 맛있어.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리고요. 그러면 그 무 중에 그 뭔가 되게 단단한데 되게 매운맛의 무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은 눈물이 쏙 빠지거든요. 코가 찡하고. 그런 거를 피하는 방법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몰라요? 없어요. 복불복이라고 예, 합니다. 복불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배추에 대해서는 그 계절을 날씨를 봐가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지가 분명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원래 무는 그 모래톱에서 자라는 게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래톱에서 자라요? 네. 그 한강 유역에서 나오는 무가 맛있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이제 서울 무가 맛있다라고 이 소문이 났었어요. 그 왕십리 뭐 근처 이쪽에 무, 뚝섬 이쪽에 무가 맛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그 무의 그 산지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어떤 무, 그러니까 서울 무 같은 이런 지명을 붙이고 있는 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 무는 복불복 게임이다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동치미 할 때 천수무가 맛있다고 하는데 일반 무와 천수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품종일 거예요. 품종. 15님. 품종 차이라고 합니다. 품종이 뭐 배추도 그러고 무도 그러고 이게 품종들 굉장히 다양하게 재배가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품종이 나누어져서 시장에서 팔리면 좋은데 이게 시장에서는 사실 그 품종 구별 없이 그냥 팔리거든요. 네. 배추가 무슨 품종인지 우리가 모르고 먹잖아요. 그렇죠. 품종이 다양하기로는 고추죠. 고춧가루들 이제 많이들 이제 사실 텐데 그 고추가 뭐 수백 종의 품종이 재배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나 많아요? 많습니다. 고추는 배추도 그래요. 배추도 굉장히 많고요. 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입에 맞는 품종을 이제 하나 이렇게 골라서 그 매년 그걸 갖다가 사면 좋은데 시장이 그런 그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해주지 지금 못하고 있죠. 농민도 자기들이 재배하는 작물의 품종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조금 그런 게 개선될 필요가 있죠. 요즘 농민 이야기했는데 네. 오늘 농민의 날이에요. 네, 오늘 농민의 날입니다. 11월 11일 농민의 날입니다. 네. 작가님은 빼빼로를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배추를 선물해 드렸어야 되나? 그것도 궁금해요. 네, 말씀하세요. 쌀로 하는 음식으로 선물하자. 그래서 이게 가래떡 데이.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1일 이렇게. 그렇죠. 이게 가래떡 먹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그것만 먹는 게 조금 뭐 꿀 찍어 먹으면 맛있죠. 네.
그 떡볶이가 음. 가래떡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쌀 100% 쌀로 만드는 그렇죠. 게 그래서 있죠. 그 쌀떡 그 쌀 중에 지금 우리가 먹는 떡볶이가 그 밀떡이 아니면 쌀떡인데 이 쌀떡도 보통 그 수입 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국내산 쌀로 만든 네. 가래떡으로 한 떡볶이를 먹는 날. 떡볶이 데이 이러면 네. 많은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을 거잖아요. 가래떡 데이 하면 가래떡 잘 안 먹어요. 가래떡 먹기는 하는데 좀 손이 좀 가긴 하죠. 예, 그러죠. 네. 그래서 떡볶이 데이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국산 쌀을 그 햅쌀이 지금 나올 때거든요. 맛있겠다. 국산 햅쌀 떡볶이를 이렇게 먹는 날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아주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 빼빼로 선물 이거 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그거 제가 이게 뭐 마음이 네. 중요하죠. 네, 우리 그죠? 막대 과자 데이로 방송용어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좋겠네요. 이 말하면 안 되는구나. 네, 상품명이어서 상품명이구나. 순간 네, 저도 죄송해요. 그냥 익숙하게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대 과자 데이. 네. 선생님, 저 그거 궁금해요. 예. 총각김치 있잖아요. 네. 총각김치. 그러니까 그 무가 음. 이 무 고르는 방법도 있을까요? 총각무 같은 경우는 그 대체로 그 땅이 그 좀 찰진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맛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단단하고 약간의 이거는 매운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를 사실 때 그 총각무 같은 거는 흙이 약간 묻어 있는 상태로 파는 것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흙 상태를 보는 거죠. 황토흙인가. 근데 색을 보면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흙이 황토색인가. 황토색이 여러. 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진 듯한 황토. 약간 예. 찐득한 느낌의 황토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 예전에 취재 다닐 때 네. 그런 것도 봤었어요. 그게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총각무인데 그 황토 흙 묻히어서 파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서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문자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모레비님께서요. 작년 김장김치를 지금 꺼내 먹고 있는데 김치에 희멀겋게 뭐가 피어 있어요. 왜 이럴까요? 먹어도 될까요? 그 이제 골각지라는 거죠. 골각지? 골각지. 이게 곰팡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투리일 거예요. 골각지, 골마지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인데 그 위에 그 표면에 그 하얗게 이렇게 있죠. 꽃이 피죠. 네, 그렇죠. 하얗게. 근데 그거 그 우리 할머니들의 말로는 그냥 그거 위에 것만 그 걷어내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먹어도 잘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는 또 뭔가 식욕을 많이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 부분만 약간 물러져 있고 이럴 거예요. 그 부분만 걷어내고 안에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다고 네. 합니다. 가을 겨울 별 숲바라기. 닉네임 너무 예쁘다. 가을 겨울 별 숲바라기 님께서요. 저는 지난주 강원도 시댁 가서 김장하면서 황 선생님 말씀 듣고선요. 지방마다 속 넣는 게 다르대요 했다가 상식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김치인데 왜 우리 집 김치만 무를까요? 이게 무른가 봐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이렇게 절이는 염장할 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절이는 것이 수분을 많이 이렇게 제대로 빼야 되거든요. 요즘 이제 김치들을 담그면서 이제 저염 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소금 양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잠깐 이게 소금 양이 적어서 이렇게 물러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금을 충분히 넣고선 수분을 다 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금이 절일 때 이게 제대로 절여졌나 안 절여졌나 이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배추 절인 그 보통 뭐 반쪽
젓가락이나 4분의 1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잖아요. 네. 절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지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뿌리 있는 쪽이죠. 그걸 들었을 때 그 절반 정도가 이렇게 축 처진다. 그러면 절여진 거예요. 절여진 거예요. 그렇네요. 예, 예. 이파리로 좀 예, 알아볼 수 축 있겠네요. 축 처져야 돼요. 축 쳐져야 네, 돼요. 쳐져야 돼. 근데 그거 선생님 이제 그냥 축 쳐줘야 돼요. 아니 축 쳐줘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축 쳐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축 처지지 않은 상태에 네. 있는 것은 그 김치로 담궈지는 게 아니라 거의 겉절이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상태로 네. 그 김장이 담겨지는 거고, 그거는 대체로 이렇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짜게 되는 거 아니냐, 짜게 해서 먹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요? 조금 먹게 되잖아요. 아. 네. 우리는 그 소금 양을 줄여야 된다. 이게 소금 많이 줄였어요. 한 10년 동안에 네. 정부가 그 저염 정책을 쓰면서 많이 줄었는데 네. 음식 안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네. 김장김치처럼 짠 음식은 조금 먹는다. 아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 태도를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 김치 같은 경우가 짜고 양념도 굉장히 강하죠. 맛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밥이랑 이로 쓱쓱 비벼서 국물이랑 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자꾸 들어가. 김치를 사실 뭐 농민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소리일 수 있는데, 김치 소비량이 줄 수 있으니까 큰 입으로 한 입 먹거나 작은 입으로 한 입 먹거나 입에서 들어오는 그 맛의 그 한계 효용이라는 것으로 보자 그러면 효용치가 거의 비슷해요. 큰 입으로 먹나 작은 입으로 먹나?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작은 입으로 한 3번 더 먹을래요. 우리 노래 한 곡 더 들을까 봐요. 그래서 네. 김치가 소금 영분이 많고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죠. 그래서 조금 자꾸 그러니까 양을 땡겨요. 작게, 자극적인 게. 그 김치를 아예 그냥 잘게 이렇게 썰어버려 가지고 이게 젓가락질을 하면 조그맣게 이렇게 집히게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양을 김치 먹는 양을 좀 짜게 담그고 먹는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금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꿈엔들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김치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제철 음식들 많잖아요.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3420님께서는요. 전 요즘 굴에 꽂혀서 굴전, 네, 굴무침, 굴국밥을 해먹는데요. 집에서 굴로 어렵지 않게 해먹을 수 있는 다른 요리 팁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굴전, 굴무침, 굴국밥. 와, 대단하시다. 예? 네. 굴처리 일단 있잖아요. 굴에 대한 생굴 저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요. 생굴 뭘로 찍어 드세요? 저 초고추장. 초고추장. 네. 초고추장은 네. 그 요리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거 지우개를 찍어 먹어도 맛있다. 동감합니다. 이 초고추장은 양념의 대마왕이에요. 이게 안 맛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초고추장이. 지우개를 찍어 먹어도 맛있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찍어 먹어봐야 되는데. 아유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하나 같은 거 생굴을 먹을 때 네. 간장에다가 식초, 네. 그걸 동률로 1:1 이렇게. 간장은 그냥 진간장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간장류의 간장과 식초를 1:1. 1:1. 나 이거 또 처음 듣네요. 서양에서는 굴 먹을 때, 생굴 먹을 때 레몬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굴 비린내를 잡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맛이 제일 먼저 이렇게 입 안에 들어오면 치고 들어와요. 침이 고이고 있어요, 지금 벌써. 초고추장이나 레몬이나 다 이게 신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신맛이 먼저
그 굴 비린내를 갖다 탁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린내를 못 느끼게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초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단맛이나 매운맛 이런 것들로 이제 입안을 그 굴하고 어울리는 거고요. 레몬은 그냥 치기만 하고 그만이죠. 굴 향이 드는 거죠. 근데 그 간장과 식초를 같이 섞게 되면 굴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에 네. 이 간장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침이 고이고 있어요. 이 두 개가 겹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 가자마자 간장이랑 식초 섞어가지고 먹어야겠다. 그걸 퉁퉁 찍지는 마시고 적당하게 찍어서 하면 그걸 드셔보십시오. 네. 그리고 굴로 하는 요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할 건데 굉장히 이게 정키한 그러니까 보면 조금 둔탁하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영양 면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너무 과영양 상태에 있는 음식 하나 제가 집에서 하는 음식인데 과영양. 너무 맛이 너무 강해. 맛이 일단, 강하대요. 야, 이게 안 마실 수가 없는 게 있는데요. 일단 거칠대요, 여러분. 네. 굴, 김치, 볶음밥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굴, 김치, 볶음밥. 뭐 하나 더 그 부재료이긴 한데 이 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붙인다 그러면 굴, 김치, 버터, 볶음밥. 세다. 세다. 우리 그거 먹으면 한 3일 굶어야 된다. 먼저 네. 조그만 뚝배기. 네. 요즘 뭐 혼자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그러니까 뭐 1인용 뚝배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금 큰 거 2인용 뚝배기. 이 뚝배기가 좋아요. 네. 뚝배기를 준비를 하세요. 그걸 불에 먼저 올리세요. 불에. 그래가지고 그 뚝배기를 약간 달구 가지고 거기다가 버터, 양끝. 야 저렇게 많이 넣어도 되는 거야? 하고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버터를 그냥 넣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김치 자잘하게 깠어요. 잘라서 밑에 바닥에 까서 김치가 깔아야 되는 거예요. 버터 김치 위에 김치를 자잘하게 까세요. 다음에 여러분. 굴 까세요. 굴 한 겹 쫙 깔고 김치 위에다 굴. 예. 다음에 식은밥 한 덩어리 식은밥. 탁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두세요. 그러면 누룽지 해도 괜찮아요. 누룽지처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밑에서 이렇게 다닥다닥다닥다닥 하는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자글자글. 그러면 그 김이 약간 싹 올라온다. 이럴 때 숟가락을 들고 비비세요. 이 버터가 안 돼. 이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익히면 굴의 조직감이 이렇게 많이 좀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살짝 익었다 싶을 정도, 그러니까 살짝 데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굴이 변하면 돼요. 그렇게 막 비벼. 그러니까 뚝배기의 그 열이 옮기면 그 잔열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드글드글하면서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덜 익은 거 아냐? 그러니까 굴이 약간 덜 익은 거 아냐? 이 정도일 때 이제 불을 탁 끄고 놓고 이거는 뭐 반찬 필요 없죠. 옆에 이렇게 뭐 동치미 있으면 좋고요. 시원한 콩나물국도 이 따뜻한 콩나물국 이런 것은 안 어울려요. 차갑게 식혀놓은 미리 이렇게 콩나물국 해가 냉장고 개인적으로 동치미 추천합니다. 이렇게 딱 넣고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침 넘어가네. 침 넘어가요. 이거 뱃살 늘리는 방법으로 아주 적극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황 셰프님 만나봤고요. 자, 다음 6232님께서요. 남편이 과메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올해는 좀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청어가 진짜일까요? 꽁치가 진짜일까요? 이 과메기라는 이름이 관목이라는 이름의 그 사투리다. 경상도 사투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관은 뚫을 관이고 눈목자요. 눈을 뚫는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청어를 이렇게 말렸어요. 근데 그 지금 우리의 그 조립 그 법이나 이런 기록에 의하면 눈
뚫어서 이렇게 말린 것을 보지는 못해요. 우리는 왜 그런 기록들이 안 남아 있는지. 이 청어는 그 북방부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지역에서는 다 먹는 거거든요. 이 겨울 들어오면 청어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연안으로. 그때 그 알을 잔뜩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잡아서 말리고 뭐 훈제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해요. 통조림도 만들고 소금이 막 절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말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눈을 꿰어서 말리는 방법이 뭐 유럽이나 일본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관목이라는 게 오거든요. 원래 이제 청어죠. 꽁치. 청어. 예, 1970 꽁치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과메기. 그러니까 1970년대 들어서 네. 이 청어가 우리 이제 동해안 쪽에 무지 많이 잡혔는데 잘 안 잡히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 그래서 청어가 그 뭐 마음이 변해서 그런지 많이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 잡히게 되면서 이제 꽁치로 꽁치에다 과메기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거죠. 꽁치든 청어든 다 맛있어요. 기본이 맛있는 이유가 기름이 잔뜩 맞아요. 머금고 있거든요. 저는 둘 다 너무 좋아해요. 근데 미역에다가. 근데 청어가 요즘 많이 또 잡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꽁치보다는 청어인데 이걸 보통 우리는 날로 먹어요. 그죠? 날로. 그 날로 먹는 게 거기서 날로 먹나요? 생으로 먹는. 날것으로 먹는다. 되도록이면 한자어보다는 우리말로 하려고 네. 노력을 합니다. 생으로 먹는 거, 날로 먹는 거거든요. 네, 날것으로 먹는다. 이 날로 먹을 때는 네. 사실 이 청어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거북해요. 그런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좀 세요. 네. 근데 제가 먹어본 청어 과메기 중에 정말 맛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네. 그걸 굽는 거예요. 구워요? 네. 오. 청어 과메기는 생으로 먹는다라는 게 맞아요. 그 워낙 우리가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걸 익혀서 먹는 방법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구워서 먹는데요. 구워서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선생님 목이 맥히셨어요. 그냥 팬에다가 네. 기름 조금 두르고 그냥 익히면 돼요. 바짝 익혀요? 바짝 익혀도 된답니다. 맞아. 거기에다가 미역 있잖아요. 미역, 다시마. 싸서 이렇게 싸서 거기다가 초고추장 안 되겠다고. 우리가 그 싸서 먹는 거 보면 그 다 맛있는 겨울에 맛있는 것들이죠. 그 미역이라 그러지만 이제 돌미역이죠. 이게 겨울에 들어와야 이게 나와요. 네. 그 옆에 보면 그 파 있죠. 맞아요. 원래 그 운파 같은 경우는 그 겨울에 맛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 배추 그 큰 배추 아니고 그 봄동 같은 거. 맞아요. 그렇죠. 봄동 같이. 그렇죠. 네. 이것도 겨울에 맞아요. 맛있는 거거든요. 네. 또 김도 같이 넣잖아요. 김도 있어요. 김도 돌김. 또 겨울 음식이잖아요. 네. 이게 겨울에 맛있는 것들을 이게 겹겹이 싸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 거기에 안에 이제 마늘이나 네. 약간 그 매콤한 고추 자잘하게 자른 그렇죠. 거. 그렇죠. 청양고추 잘라서 넣어서 그 위에 먹으면 이제 또 초고추장이 올라가.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우리 된장으로 맛있죠. 갑시다. 근데 초고추장 말고. 청어는 익혀서 한번 드셔보시라. 네. 맛있습니다. 지금 군침 돌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어떡해요? 다음 주에 책임지세요. 청어 먹으러 가야 돼. 이런 문자들이 지금 게시판을 지금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네. 자, 심심한 사과의 말씀 그래서 올리면서 책임은 황교익 선생님한테 다 떠넘기기로 하면서 마지막 곡입니다. 태연의 오늘 11월 11일이잖아요. 11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 함께 물러갈게요.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청어 이야기로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간이 정말 모자라네요. 맛있을 때요. 그렇습니다. 네, 맛있는 좀 달달한 고등어도 그런 맛있을 날 때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